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혼자 있어도 심장을 살리는 10초 심장마비 생존법입니다. 갑자기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나는 경험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 순간이 바로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장마비의 70% 이상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해요. 이 말은 곧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 남성 김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혼자 집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강하게 조여오고 호흡이 막히는 증상을 느끼셨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이대로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극도의 불안이 몰려왔지만 다행히 예전에 건강 강좌에서 배웠던 자가 응급처치법을 떠올리고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결과는 훨씬 더 위험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심장마비는 정말 무섭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심장마비는 몇 분 안에 생사가 갈리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10초 1분 이 짧은 시간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약이 없어도 여러분의 몸으로 단 10초 만에 시도할 수 있는 행동들인데요. 최근 미국 심장협회 AHA나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에서도 강력한 기침이나 흉부, 자극 같은 단순한 행동이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을 회복시켜 생존 시간을 늘려준다는 보고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사례에서도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심장마비를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법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고 응급처치법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이 의식을 유지하도록 돕는 임시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호흡 곤란이 왔다고 해요. 그때 예전에 들었던 가슴 두드리기 응급법을 떠올리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 시간을 벌어주었고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이 바로 이 방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정말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응급처치법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 지인과 함께 미리 연습해 두신다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응급처치법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그리고 손등의 혈자리 자극인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기침하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 배에 힘을 주어 2초마다 아주 강하게 기침을 하는 겁니다. 가래를 뱉어내듯 온몸을 흔들 정도로 세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안쪽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세게 올라가면서 심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도 이 방법으로 의식을 잃지 않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틴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2초마다 강하게 기침하기. 두 번째는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가슴뼈 정중앙, 즉 명치 위쪽 부분을 단단하게 두드려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강하게 충격을 주면 심장이 깜짝 놀라 다시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실제로 쓰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방법을 몇 차례 반복하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분도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 짧은 대처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등 혈자리 자극하기입니다. 손바닥 쪽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손등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면 심장과 연결된 기운이 자극되어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 부위를 합곡혈이라고 불러왔는데 실제로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호흡이 가빠질 때 이곳을 눌러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때 손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따라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 두드리기, 손등 혈자리 자극하기. 이 세 가지는 혼자 있을 때 단 10초 안에 실행할 수 있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소중한 방법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입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은 그저 구급대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침법이 가장 간단하고 실천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이렇게 배운 응급처치법을 실제로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쓰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몸을 더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꼭 지켜야 할 원칙과 함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생활습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무조건 119 신고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침법이든 가슴 두드리기든 혈자리 자극이든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 대처일 뿐 심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는 것은 결국 빠른 응급차 도착과 병원 치료라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응급처치를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고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응급처치법이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팔저림 같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막 시작됐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시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법이나 가슴 두드리기를 할 때는 체력과 위치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반복적으로 강한 기침을 하다 보면 오히려 어지럼증이나 혈압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가슴 두드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위치를 잘못 잡으면 갈비뼈나 근육에 통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위치를 미리 확인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가슴 두드리기를 너무 아래쪽에서 시도하다 보니 명치 부근에만 충격을 주었고 결국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다시 배워보니 내가 조금만 더 위쪽을 두드렸어야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미리 알아두고 연습해 두어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장마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겁니다. 아무리 응급처치를 잘해도 애초에 이런 상황을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을 매일 30분 정도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음식 습관은 심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가 필수입니다. 담배는 심장혈관을 좁게 만들고 술은 혈압과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도 가급적 줄이셔야 합니다. 넷째,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왼쪽 팔과 어깨가 저리거나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약을 상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심증이나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의사와 상담 후 집에 비치해 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본인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도 평소 이런 약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위급한 순간 빠르게 복용해 위기를 넘기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 평소 대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평소에 심장 건강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의 지혜가 모여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응급처치와 생활습관 관리 외에도 가족과 함께 미리 익혀두면 좋은 심장 응급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방법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익혀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심장마비는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곁에 있는 가족이 즉시 대처해준다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부부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이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함께 건강강좌에 참석하셔서 기침법과 가슴 두드리기 응급법을 미리 배워두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분이 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는데 아내분이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배운 대로 가슴을 두드리며 의식을 유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결국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내 가족이 배운 응급처치가 곧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가족 교육이 필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평소 흡연이나 잦은 음주를 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약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런 약은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이나 주머니에 늘 지니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름철에는 고온에 오래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환자분들 중에는 약을 집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찾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응급약은 눈에 잘 띄는 곳,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약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려주어야 위급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떠올려 보세요. 혼자 있을 때는 강하게 기침하고 가슴 중앙을 두드리고 손등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혼자만 아는 것보다 내 가족과 이웃까지 함께 알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위기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무엇보다도 심장마비는 평소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금연, 절주, 정기적인 검진이 바로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킨다면 응급 상황을 맞을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말처럼 오늘 배운 작은 지식과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응급처치법을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가족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런 작은 다짐 하나가 실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단 10초 안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과 생활 속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